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비트코인의 가치의 근원인 Proof of Work 채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총량,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비트코인 가치의 근원인 Proof of Work 채굴 방식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비중 있게 다룰 것이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가장 자주 하는 논리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이고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절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엄청난 전력, 컴퓨터 연산력, 자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원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그 기술 중에서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블록체인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Proof of Work라는 채굴 방식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Proof of Work 채굴 방식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며, 세 번째로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부를 거래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Proof of Work 채굴 방식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roof of Work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작업, 노동의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양의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연산력을 기반으로 계속 연산을 돌리고 24시간, 그리고 365일 연산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전력, 컴퓨터 연산력을 동원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 해시레이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컴퓨터 연산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컴퓨터 연산력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3,500만 해시레이트인데, 많을 때는 4,500 정도, 4,300 정도 해시레이트를 갱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컴퓨터 연산력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년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70테라와트인데, 그것은 달러로 환산을 하자면,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을 하자면 한 3.5조 정도 되는 전기량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량을 소모를 하고 3.5조 정도 되는 전기를 소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70테라와트라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냐면 칠레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70테라와트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가정 655만 9,454개의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량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한 개를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약 1000kW 정도가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하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고, 구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전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전력을 소비를 하면서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고 해킹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 한 블록 한 블록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하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을 해킹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해야 되냐면 마지막 블럭부터 거꾸로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 블럭을 하나하나 연산을 시킬 때 또 엄청난 양의 전기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작을 하려다가 이 블록체인을 조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실패할 경우 엄청난 전력 손실, 즉 경제적 손해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해킹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이 51% 어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1% 어택이란 채굴 연산량의 50% 이상을 보유한 채굴자가 압도적인 채굴량을 바탕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해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킹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해킹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블럭 한 블럭에 엄청난 전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꾸로 연산을 시키려면 천문학적인 전기료가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주 전에 있는 블럭부터 해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연산을 시켜야 되는데 3주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10분에 한 블럭이 생성이 되는데 그 말인즉슨 1시간에 6블럭이 생성이 되는 거고 1일 동안 144블럭, 3주면 약 3024블럭 정도를 거꾸로 연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24블럭에 해당되는 전력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컴퓨터 연산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작을 하려다가 실패를 할 경우 엄청난 전력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비트코인을 해킹을 하려면 첫 번째로 엄청난 컴퓨터 연산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실패할 경우 이게 경제적 손실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해킹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컴퓨터 연산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모나코인, 비트코인 골드, 젠캐시, 벌지, 라이트코인 캐시와 같은 경우는 51% 어택을 벌써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킹이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킹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Proof of Work라는 채굴 방식을 채택을 한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비트코인 Proof of Work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인류는 3.5조 정도 되는 전력 플러스 엄청난 양의 컴퓨터 연산력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비트코인 가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최대 생산량은 2100만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채굴자들이 있고 그 채굴을 할 때마다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한 블럭을 채굴할 때마다 50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근데 21만 블럭이 지나면서 그게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25 비트코인, 그리고 2016년부터는 12.5 비트코인,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이게 또 반으로 줄어드는데 6.25 비트코인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면 아직도 120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700개의 비트코인이 벌써 채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개 정도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벌써 80%의 비트코인이 벌써 채굴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총 생산될 수 있는 양이 2100만 개이고 1700만 개 정도가 벌써 채굴이 된 상태인데 벌써 4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영원히 손실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다시 찾을 수가 없는 양의 4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1비트코인을 잃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이지만 옛날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0.001달러일 때도 있었으니까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버렸는데 그 비트코인을 잃었다든지 아니면은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서 까먹어서 비트코인을 잃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총량이 약 400만 개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100만 개가 총 생산량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400만 개가 손실이 됐고 이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약 1700만 개 비트코인만 존재할 수 있는데 80%는 벌써 채굴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20%는 120년간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1, 2년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좀 다루고 싶냐면 제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하십니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 비트코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고로 투자 가치가 없다.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사기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화폐는 실체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의 8%만 실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러 화폐가 지폐가 8%만 실물이고 실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화폐는 실체가 있는 건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기준 없이 달러를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달러의 공급량이 끝없이 늘어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은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8년 4월 6일 날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연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은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가치는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주식과 연관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을 딜로이트라는 회사가 회계법인이 분식 회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뻥튀기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분식 회계를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기업의 실체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이 주식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비판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 고로 사기이다. 그에 비해서 뭐 삼성 주식을 예를 들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거기 주식을 믿을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뭐 내 친구 중에서 삼성 물산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 고로 삼성 주식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정해진 공급량이 있고 두 번째로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Proof of Work라는 채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해킹이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공매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과연 이 시스템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더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비트코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더 믿겠다고 더 신뢰하겠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